자, 선생님 얼굴 오랜만에 볼 거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토슬린다고 해가지고 잠깐 뭐 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테스트 본 거 어려웠던 부분,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내가 검사할 거야. 분명히 얘기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 그래프니까 이거 방향 따지는 거야, 안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야. 알겠니? 이거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 어떻게 돼? 기준점에서 앞에 10m 지점이 있던 새끼가 뒤로 오는 거지. 됐어? 근데 뒤로 오는데 또 웃긴 거 뭐야? 곡선 형태로 오고 있어요. 그럼 곡선 형태로 오면 기울기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 처음 기울기는 이렇게, 그 다음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준점으로부터 10m 앞에 있던 녀석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느리게 오는 거야. 뒤로 오는 거죠. 저기 앞에 있는 새끼가 나한테 오는데 점점 느리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m가 오면 내 지점에 온 거고요. 이제 내 지점에서 3초에서 5초 동안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야. 그럼 나한테서 멀어지길 때 어떻게 내려가? 자, 잘 봐. 얘도 곡선 꼬라지니까 처음엔 이렇게 갔다가 점점 빠르게 가겠네. 되니? 그래서 이거는 0에서 3초 동안 해석을 해보면 얘는 앞에서 뒤로 오는 거고, 3에서 5초 동안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올 땐 어떻게 온다?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느리게 오는 거고, 앞으로 갈 땐 점점 빠르게 간다. 됐지? 그 다음 3초일 때는 방향을 바꾼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5초까지 변이 물어봤어요. 변이는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 방향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는 거지. 그럼 처음 위치가 여기, 그 다음 나중 위치가 여기. 되니? 그래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주면 되니까 이만큼에 해당될 거 아니야, 이만큼. 맞아요? 그래서 10에서 4니까 몇 미터? 6m에 해당되겠지. 그러면 이 변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를 알 수도 있어? 주어진 변이 위치 변화를 시간 5초로 나눠주게 되면 그거는 바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거리도 한번 구해보자. 거리는 일단 요만큼 10m 왔어. 그 다음 이만큼 4m 움직였어. 그치? 그래서 10m하고 4m니까 이동거리는 14m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동거리 14m를 주어진 시간 5초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평균 속력이 된다. 됐어? 그래서 변이, 위치 짝꿍은 속도. 맞아? 그 다음 거리 짝꿍은 속력. 까먹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2번 문제입니다. 지우고, 자, 2번 문제는 P에서 Q까지 자동차의 운동을 우리가 분석 한번 해볼 건데, 자, 처음 위치는 여기고요, 나중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거를 우리는 처음에서 끝까지 최단 직선 경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변위라고 하겠지. 어차피 여길 가가 뭐로 가건 Q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 됐지?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 직선 거리를 우리가 변위라고 하는 거고, 현재 이 곡선 이동거리보다 변위가 훨씬 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위의 크기는 이동거리가 같다? 아니요, 이동거리가 더 크지. 항상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해서 거리 짝꿍이 속력이고 변이 짝꿍이 속도야.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시간은 동일하잖아. 그런데 큰 게 뭐에 해당된다고 했어? 속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크니까 속력이 더 크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속도보다 더 크다. 빙고. 등속 직선 운동한다. 야, 등속 뭐에 해당돼? 같은 속력, 직선 똑바로 가는 거죠. 야, 이거 속력 빨라지다 느려진다 그런 거 안 나와 있어. 그럼 방향 마구마구 바뀔 거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 정답은 니은만. 2번 밑으로. 자, 3번.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 오른쪽 왼쪽 니들 과정에서 보통 기껏 나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 짓거리 하시면 돼? 그리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려. 자, 그러면 자, 어떤 자동차를 그릴 필요는 없다. 자, 일단 직선상에서 5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5초 동안 몇 미터 갔대? 160m. 쓰자. 그려보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왼쪽으로 방향 바꿔서 3초 동안 3초 동안 얼마 갔대요? 40m 갔죠. 자, 이거를 만약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60 더하기 40이니까 200m 이동거리를 갔을 거야. 거리는 200m. 하지만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잖아.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최단 직선 경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준 거.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위라고 하는 거면 변위는 160 나누기 40, 160 빼기 40이니까 120m에 해당돼. 자, 한번 써볼게요. 거리는 200m. 변위는 120m. 자, 그거 어차피 시간은 8초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8초로 나눠. 요거를 8초로 나눠.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거리 짝꿍 속력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 변이 짝꿍 평균 속도가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걸 계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얘는 25가 나오겠네. 약분하고 얘는 15가 나오겠지. 그래서 25하고 15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음?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자, 4번입니다. 민수가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5분 걸리고 뛰어가면 15분 걸린다 라겠어. 야, 등교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거리는 똑같은 상태에서 틀린 게 뭐야? 시간만 틀려요. 시간만.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속력은 어떻게 구해? 빠르기 비교값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맞니? 그래서 현재 거리는 같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이 두 값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의 관계. 그래서 시간 비율이 자전거 대 뛰어갈 때 5대 15니까 1대 3이야. 그러면 속력 비율은 몇 대면? 3대 1에 해당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3대 1인데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 자전거 타고 갈 때 평균 속력이 3m/s래. 이게 3m/s가 3이래. 그치?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되겠어? 1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가장 쉽게 푸는 방법. 일종의 머리 암산으로도 되는 방법이죠. 선생님,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넘버 2. 이게 넘버 1이라면 그냥 이렇게 풀어야지. 야, 자전거 타고 갈 때 5분이니까 몇 초 걸린 거야? 1분에 60초란다. 300초 걸렸지. 그러면 현재 속도가 3m/s야. 3m/s 곱하기 300초 아니야. 5분이니까. 그치? 그러면 세크 약분되지. 그럼 미터만 남네? 그래서 900m 가는 거야. 아, 우리는 지금 현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900m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 900m 갈 때 이제 몇 분 걸렸대? 15분 걸렸대. 그러면 900m 갈 때 사람이 뛰어간다면 15분 걸렸어. 그럼 15분이면요, 너네 1분에 60초잖아. 그럼 15 곱하기 6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900초 걸리겠지. 약분 뛰어가면 얼마가 나오겠어? 1m/s. 이렇게 풀어도 되죠.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거 추천해요? 됐죠?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일단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관계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직선꼬라지가 아니에요. 곡선꼬라지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해?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갔다가 점점 빠르게 가지.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요 분필로 지금 뭘 표시한 겁니까? 한 점 기울기, 접선 기울기, 순간 속력을 우리가 표시한 거야. 됐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관계 그래프에서 한 점 기울기는 순간 속력, 두 점 기울기는 평균 속력. 됐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 무슨 함수 꼬라지야? 2차 함수 꼬라지잖아. 그치? 그럼 2차 함수 꼬라지니까 S 관계 그래프를 미분하면 V 관계 그래프로 바뀌는데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는 니들이 잘 알고 있는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 1차 함수, 플러스 등가속도 운동이네. 잘 모르겠으면 이 그래프하고 얘는 짝꿍이다라고 외워주세요. 됐죠? 외워주세요. 외우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6초 동안 자동차의 속력은 계속 증가한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증가해?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등가속도니까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력은 이라고 해서, 자,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 물어봤으니까 두 점 기울기. 그럼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전체 거리 90 나누기 6이면 되니까 15m/s 맞죠? 자, 6초일 때 순간 속력이라고 했어. 순간 속력은 한 점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점 기울기는 여기를 원의 일부라고 하고 원 그리고 반지름의 수직선. 어라? 수직선이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0이니까 90 나누기 3, 30 맞네요. 됐지? 정답은 5번. 넘겨. 자, 6번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 그래프죠. 위치니까 방향 따지 안 따죠? 따집니다. 그 다음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미터 나누기 세크 미터 부 세크. 속도야. 위치 작공 속도다. 그럼 속도가 일정. 그런데 플러스 기울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땡땡땡땡땡땡 플러스 속도야. 앞으로 가겠지. 얘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 등속으로. 그러면 이 등속에서 속도가 얼마야? 16. 그러니까 얼마야? 0.6이죠. 속도는 0.6 미터 부 세크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10에서 20초입니다. 기울기는 일정한데 얘가 앞으로 갔다면 이제 뒤로 가는 거죠. 얘는 뒤로 갑니다. 그래서 뒤로 등속. 이것도 뒤로 가는 거죠. 뒤로 등속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냐? 10초일 때 2가 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2 미터 퍼 세크. 여기는 10초일 때 4가 갔으니까 마이너스 0.4 미터 퍼 세크. 빠르기만 단순 비교하면 여기가 제일 빠르고 2등이고 3등이죠. 됐죠? 자, 그러면 1번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라겠어.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6m죠. 땡 6m입니다. 15초일 때 속도는 없는데 얼마입니까 라겠어. 15초라고 했으니까 여기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0.6이 아니라 0.2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속력이래.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래. 그럼 속력이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15초일 때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15초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여기에서 10초 동안 2m가 움직였어. 그치? 10초 동안 2m 움직였으면 여기 5초 동안은 1m 움직일 거야. 그러면 여기 5가 되겠지. 요정 5다 5. 5 나와. 됐어? 그럼 여기가 5란 얘기야. 땅땅땅땅 5. 그럼 잘 봐. 처음에 10초 동안 얼마 움직였어? 6m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5초 동안 얼마 움직였어? 1m 움직였지. 됐어? 그러니까 이 속력 구할 때 전체 6에다가 1 더하니까 7m 움직였을 거야. 맞아요? 됐니? 그 다음에 우리는 잠깐만. 지금 현재 구하는 게 그거 아니구나. 쏘리. 선생님 착각했어요. 평균 속력 구하는 줄 알고 평균 속력 구하고 있었어요. 평균 속력 구할 필요가 없죠. 쏘리. 그냥 평균 속력 구할 필요 없이 여기 그냥 구하시면 되죠. 그냥 평균 속력 아닙니다. 잘못 봤어요. 만약에 0에서부터 15초였다면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점에서의 속력 얼마냐? 부호 빼고 속력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야 돼? 0.2라고 쓰시면 되지. 만약 속도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어요. 자, 그 다음 15초일 때와 25초일 때 운동 방향 반대에다 15초 여기 25초 여기 운동 방향 DD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 15초일 때보다 25초일 때 속력이 더 크다. 맞죠? 0.4 0.2 두 배 큽니다. 빙고. 30초일 때라고 했어. 얘들아 처음 위치 여기 나중 위치 여기. 그치? 같은 위치잖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죠. 이건 변이가 0입니다.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10초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고칠 때 이걸 가장 가까이 아니면 10초일 때 가장 멀리 둘 중에 하나로 고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거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구하려고 했던 건 0에서 15초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속력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문제를 봤더니 15초니까 여기입니다. 됐지? 넘겨. 자, 7번입니다. 지우고 자, 7번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 그래프이고요. A하고 B를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A는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일정의 증가, 기울기 일정, 시간분의 위치, 시간분의 위치 변화. 그래서 A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등속이지. 등속입니다. 얼마의 등속입니까? 라고 하면 30 나누기 3이니까 10m/s야. 근데 B 같은 경우는요. 우와 곡선이네. 그럼 곡선이면요. 우리 한정 기울기 따져야 되지? 빨랐네? 느렸네? 졸라 느리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죠.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등가속이야. 마이너스 등가속.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 해석했고요. 자, 이제 문제 보자.
0에서 2초 동안 B의 가속 방향은 운동 방향 반대다라고 했어. 일단 나한테서 앞으로 가. 플러스 속도야. 그런데 마이너스 가속이니까 운동 방향을 오른쪽이라 한다면 가속도 방향, 힘의 방향은 왼쪽이지. 마이너스입니다. 반대 맞아요. 그 다음 0에서 2초 동안 A,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평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점, 나중 점,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기울기는 그렇다면 A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20 나누기 2니까 평균 속력은 10m/s로 같겠죠. 빙고. 2초일 때 순간 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초일 때 순간 속력은요. A의 평순간 속력은 요거 그냥 구하시면 되지. 왜? 등속 운동은요.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순간 속력, 평균 속력이 다 똑같거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10이야. 그런데 B는 요렇게 구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봐봐.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를 보면 얘가 더 크지. A가.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죠? 이거는 뭘로 구한다? 한 점 기울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7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분필 채우느냐고? 자, 오른쪽 클릭 2번 해. 그럼 넘어갈 거야.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 구하셔야 되죠?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이거 속력 아니야. 속력 아니야. 속력 아니야. 위치입니다. 그래서 잘 봐. 기준점으로부터 앞으로 가고 있지. 왜?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그럼 속도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는 앞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속도야. 그래서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4m/s지. 그래서 처음에 무슨 운동? 앞으로 등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별표한 요지점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무슨 기울기?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 같고 전체 기울기가 같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야?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속도 뒤로 가면서 등속 운동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속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위치 변화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초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었다. 맞아요. 앞으로 가다 뒤로 갔습니다. 10초 직전과 직후는 운동방향이 반대이다? 아니지. 계속 뒤로 갑니다. 갔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차이점은 뭐예요? 아, 기준점이잖아. 기준점에서 20m 앞에 갔다가 다시 기준점 왔다가 기준점 뒤로 간다는 얘기야. 나한테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요 순간이 10초란 얘기지. 됐죠? 자, 2초일 때 속력과 8초일 때 속력은 같다 라겠어. 2초일 때 속력 4, 8초일 때도 4. 근데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인데 여기 속력이라고 했잖아.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m/s 똑같죠. 빙고. 자, 0에서 5초 동안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아니, 일정. 속력은 일정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2번. 자, 9번입니다. 자, 평균 가속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자, 얘들아 보시면은요, 시간에 따라 속력 관계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기울기는 뭘 뜻해? 가속도. 아랫면적은 속력이니까 거리야. 지금 물어보는 게 평균 가속도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두 점 기울기. 싸. 그럼 전체 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이만큼이니까 2초. 전체 속력 변화는 얼마가 됩니까? 2m/s. 그럼 2m/s를 2초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조금 여기가 마음에 안 드네. 땡땡땡땡. 됐어. 착한 사람 여기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돼?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이제 여러가지 물체 운동입니다. 이 여러가지 물체 운동에서는요, 속력만 바뀌는 애들, 방향만 바뀌는 애들, 그 다음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바뀌는 애들, 우리가 총 3가지로 배웠죠. 그 다음 속력만 바뀌는 애 중에서 속력 일정이 빨라지는 애들, 속력 일정이 감소하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가 있어. 이들 과정에서는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 풀기가 핵심이야. 그 문제들이 10번, 11번, 12번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해놓고 2번 봐도 좋습니다. 2번, 3번 익숙해질 때까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다리 구간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래. 밑줄 쳐.
자, 등가스 운동 풀이 방법 세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 복습 한번 해보자. 1번 공식. 개인적으로 공식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집에 공식으로 많이 문제 풉니다. 두 번째 학교 선생님도 공식으로 많이 풀어줘요. 알겠니? 그래서 공식은 일단 알아는 둬야 돼. 알아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식 쓸 때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해. 그럼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나오죠.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되느냐? 쓸 거 봐봐. 잠깐만. 분표지 갖고 오고. 여기서는요. 일단 일반 공식을 이용해. 그치? 일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해? A를 구합니다. 그 다음 요 A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A. 그 다음 나중 속도 25. 처음 속도 5. 그러면 제곱의 그 차이가 나오겠지? 그럼 S 구할 수 있지. 끝. 자, 이게 공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VT 그래프를 문제를 풀 수 있지. VT 그래프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거의 뭐라고 했어? 이걸로 문제 풀어라 라고 했어. 왜? 틀릴 확률이 떨어지거든. 이걸 그렸는데 틀렸다. 아유, 걔는 뭐 사실 물리 택하면 안 돼. 걔는 이걸 그렸는데 틀릴 경우는 거의 없어. 자, 일단 이걸 그릴 때 조심할 것만 하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얘 봐봐. 처음 속도가 5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5에서 출발해서 일정하게 증가해서 땡땡땡땡땡 20초 후에 여기가 땡땡땡땡땡 25가 됐대. 저기 나와 있는 조건이 다 집어넣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요 아래 면적이 뭐에 해당돼? 이동거리야. 그러면 딱 봐봐. 무슨 꼬라지야? 사다리꼴. 아랫변 25, 윗변 5, 더하면 30, 높이 20. 그러면 600 나누기 2. 그럼 300. 끝. 얼마나 쉬워. 정답 300이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머리 좋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 공식이었죠. 바로 뭘 이용해? 평균 속도를 이용했지. 자, 어차피 5에서 25까지 속도가 마구마구 바뀌건 일정하게 바뀌는 건 맞잖아.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야, 그냥 이거 25와 5의 중간으로 속도로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얘기지. 그러면 5하고 25는 중간값이 얼마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이죠. 5하고 25의 중간값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죠. 그래서 평균 속도 15m/s로 20초 동안 움직였다라고 해도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15m/s로 20초.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얼마에 해당된다? 300m에 해당된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중간 속력인 평균 속력을 계산해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속력이 반일 때를 가만히 보니까 요 점이야. 볼 것도 없이 몇 초야? 10초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래? 자, 볼래? 여기는 지금 이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자, 이만큼이 기울기, 즉 가속도야. 그럼 20초일 때 20이니까 기울기는 1m/s 제곱이야. 맞지? 그러면 잘 봐. 현재 여기 5였을 때 15가 되려면 몇 초가 지나면 돼? 1초가 지나면 되지. 산수를 또 틀렸군요. 산수가 틀렸군요. 산수가 맞구나. 1m/s 제곱. 자, 그럼 다시 요 5에서 15가 되려면 1m/s 제곱에 10배가 지나면 되지. 맞잖아. 1m/s 제곱은 1초에 1m/s씩 빨라지니까 10m/s가 빨라지면 10초가 지나면 돼. 그래서 0에서 10초가 지나면 딱 15가 되는 거 맞잖아. 됐지? 그래서 이걸 내가 니들한테 입버릇처럼 외우라고 했어. 속력이 반일 때는 시간도 반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웠지? 속반시반. 기억하세요. 속력이 반이면 시간도 반입니다. 속반시반이야. 속반시반. 시반이라고 했지 시반이라고 하지 않았어. 헷갈리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11번 나와요. 자, 11번도 역시 등가스 운동이에요. 밑줄 쳐놔. 등가스 운동. 그럼 공식을 쓰던지 VT 그래프를 쓰던지 아니면 평균 속력을 쓰던지 마음대로 써. 난 공식은 안 쓸 거야. 귀찮아. 자, 등가스 운동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브레이크라고 돼 있어. 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느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간에 따라 속도고 처음 속도가 얼마? 18. 아이고 숫자 좋네. 그 다음 샤라라라락 몇 초 후에? 6초에 멈췄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이동한 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18 나누기 6 그래서 얼마가 돼? 3m/s 제곱인데 마이너스지 기울기가. 그 다음 아래 면적은 얼마입니까? 6 곱하기 18 나누기 2니까 54m. 됐지? 자, 이게 VT 관계 그래프로 문제를 푼 거고요. 그 다음 이거를 평균 속도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 예를 들어서 평균 속도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 거야. 잘 봐. 일단 18m/s가 0이 됐으니까 가속도는 18 나누기 6에서 마이너스 3m/s 제곱. 금방 볼 수 있어.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18과 0의 중간이 평균 속도니까 평균은 9m/s야. 그럼 9m/s로 6초 동안 간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4m 같다. 됐지? 됐지? 어떻게 풀어도 정답입니다. 자, 1번 가수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크기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상관없죠? 땡 3이죠. 이동거리는 54m다. 맞네요. 2초일 때의 속력은 4초일 때의 속력의 2배이다 라고 했어. 이건 계산해야지. 우리 가속도가 마이너스 3m/s 제곱인 거 찾았잖아. 이거는 해석이 뭐야? 1초 동안에 3m/s씩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럼 2초이면 얼마 감소겠어? 6m/s가 감소할 거야. 처음이 18, 6이 감소했으니까 요때는 12m/s. 그 다음 이제 4초일 때입니다. 4초이면 얼마 감소일까? 1초당 3이 감소하니까 4초일 땐 12가 감소하겠지. 처음 18이고 12가 감소하면 6m/s지. 2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몇 번? 4번이네요. 자, 밑으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지난번에도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니들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거. 기울기가 나왔어. 기울기가 일정한 뭐가 나왔지? 빗면이 나왔습니다. 맞지? 잠깐만. 저 새끼가 나를 안 붙이죠. 안 비춰. 자,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 경사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어, 일정하지 않다고 했어? 일정하다고 했어. 그래서 볼 것 없이 이건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리고 니들 문제는 친절하게 여기 등가속도라고 써 있잖아. 안 써 있어도 얘는 등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중간에 안 바뀌니까. 됐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 A는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력은 0일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0. 그 다음 여기 몇 초인지 난 몰라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15m 갔습니다. 처음 속력 구했고 나중 속력 구했고, 그치? 그 다음 우와 이동거리도 있어. 그러면 공식 사용하는 애들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그걸로 문제 풀면 되겠지. 그럼 가속도 나온다. 그럼 가속도 나와. 그럼 가속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속도 변화 나왔으니까 시간도 나올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저는 그런 공식 따위는 못합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야? 10. 여기 10이야. 슈루. 그 다음 여기 나중 속도가 얼마야? 20. 20이야. 됐죠? 그 다음 시간 뭐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T. 대신에 알 수 있는 거 이거 얼마야? 15m.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사다리꼴이니까 아랫변 얼마? 20. 윗변 얼마? 10. 더해 30. 그럼 이거 얼마야? 30t. 나눠 15t. 15t가 15야. 그럼 t는 얼마? 1. 오예. 1 나왔네. 1초. 됐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다는 얘기야. 됐니? 그 다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게 1초면 1초 동안의 속력 변화가 10이잖아. 20에서 10이니까 그러면 너 기울기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구나. 이거 10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잘 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네. 처음 속도가 가만히 나왔으니까 0이잖아. 0에서 10m/s가 되려면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가 쫙 10m/s 제곱의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몇 초 지났다는 얘기야? 1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2초라며. 1초 지났다며. 그럼 당연히 여기 0초, 1초, 2초란 얘기지. 됐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처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P점이고 여기가 Q점이라면 이걸 좀 이어주고 얘를 좀 당겨주면 여기가 바로 무슨 점이야? A점에 해당돼. 맞냐? 그럼 A점에 해당되면 요만큼의 면적도 구할 수 있지.
요 면적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눈치 빠른 애들은 금방 알 텐데.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로 바뀌고 여기가 2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면 착한 사람은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착해.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요 면적이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간 게 보이지.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얘들아.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이렇게 등가스 운동에서 x 간격이 다 똑같아. x 간격이 다 똑같아.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똑같아. 그 다음 y 간격, y 간격, y 간격이 다 똑같아. 다 똑같으면 처음에 있는 요 면적과 그 다음 면적은요, 하나 둘 세 배. 그 다음 면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그래서 우리가 구간 간격이 1, 3, 5가 나왔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 거리를 비율을 비교해보면, 전체 거리의 비율을 비교하면 처음 거리는 1,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 1 더하기 3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9에 해당됐어. 맞아?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바로 등가스 운동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어. 등가스 운동은요, 구간 거리가 1대 3대 5, 그 다음 전체 거리는 1대 4대 9로 나오고, 이 전체 거리가 뭐에 해당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꼬라지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꼬라지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 속력관계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거리 관계 그래프로 그리면 짝꿍 그래프가 요거야. 요 그래프는요, 바로 y는 ax 제곱 꼬라지, 즉 시간의 제곱에 거리가 비례하는 꼬라지, 이 함수 꼬라지니까. 맞아? 그래서 시간과 바로 시간이 2배면 거리 4배, 시간이 3배면 거리 9배가 된다. 너네 등가속도 운동은요, 구간 간격이 1대 3대 5, 그래서 전체 거리 간격이 1대 4대 9 이거야.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너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11호.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간격이니까 3, 그러면 처음 간격이니까 너 5m 갔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편의상 3초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얼마 가겠어? 1대 4대 그 다음 9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5에 해당되지? 얘는 25m 갈 거야. 니들 책에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요건 필요는 없지만. 됐죠? 굳이 구한다면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는 1, 10 나누기 2, 그래서 5m가 된다. 자, 이제 문제 물어볼게요. 빗면을 내려가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10이죠. 땡. A에서 Q까지 거리는 얼마냐? 라고 했어요. A에서 Q까지 거리는, 자, 처음 거리 1대 4대, 그치? 그래서 20m죠. 그럼 20m를 2초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은 10m/s입니다. 그래서 요건 맞았네. 그 정답은 디귿만 맞죠. 2번. 됐죠? 요거 잘 알아둬야 된다. 요 관계 잘 알아두셔야 돼. 복습하세요. 넘겨. 자, 13번입니다. 운동 그래프 해석해야죠. 지우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오른쪽 2번 마우스 클릭하세요. 자, 13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땅땅땅땅땅, 그치? 그래서 이건 플러스 V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땅땅땅땅땅 플러스 V죠.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도 플러스 V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A가 있지. 얼던 A 플러스 A. 그 다음 기울기는 4분의 10이니까 2.5m/s 제곱이야. 여긴 기울기 없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속이죠. 그 다음 여긴 기울기가 마이너스 A야. 그치?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데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에 해당되지.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가는데 빨라져? 앞으로 가는데 일정해? 앞으로 가는데 느려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만약에 12초 위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방향 바꿨다는 얘기지. 얘는 방향 아직 안 바꿨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5m/s 제곱으로 일정하다. 맞지? 등가속도. 빙고. 그 다음 0에서 12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은 이라고 했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평균 속력이니까 이 면적 다 구하셔야 돼. 다 구하셔야 됩니다. 12 위에는 6이네요. 그럼 18 곱하기 10 나누기 2 그러면 90 나오겠네. 90m 나누기 12초 6이고 30이니까 7.5 맞지? 잠깐만 6이고 45구나. 7.5 나올 거야.
자, 그다음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라고 했어. 요 면적 구하시면 되죠. 요 면적 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질질 샜네. 잠시만. 아이고. 그래서 6 곱하기 10에서 60m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자, 그림에다가 좀 표시 좀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출발할 때 0이 먼저 출발했죠. 0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그때 0의 가속도는 0.1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처음 속도는 당연히 출발했을 때니까 0이 될 테고요. 그 다음 20초가 지나면 쓱쓱쓱쓱쓱 요 면적이 속도의 증가량이야. 속도의 변화량이죠. 처음은 0이 될 테니까 여기 면적은 20 곱하기 0.1 그래서 얼마가 나와? 2m/s.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지. 20초일 때 이 녀석의 속도는 2m/s다. 처음은 0에서 2m/s로 증가했다. 그 다음 이제 10초 후에 철수가 출발을 했어. 이제 여기가 10초 후에 출발한 거야. 얘는 0초일 때 출발한 거, 얘는 10초 후에. 그때 철수의 면적은 이 면적입니다. 쓱쓱쓱쓱. 그럼 여기 10, 여기는 0.2 등가속도입니다. 그럼 이걸 곱하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2m/s야. 하지만 얘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지. 속도가 같을 뿐이지 따라잡지 못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 10초일 때 0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해서 2죠. 땡. 10에서 20초까지 철수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10에서 20초까지 라고 돼 있네. 자, 10에서 20초까지 처음 속도하고 낮은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일단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10에서 20초까지 처음 속도 얼마야? 0. 낮은 속도 얼마야? 2. 그러면 그거의 중간값이잖아. 그래서 얘는 1에 해당되는 거지. 땡. 자, 그 다음 20초일 때 철수가 0을 초월한다라고 돼 있어. 됐지? 20초일 때 철수가 0을 초월한다. 20초일 땐 철수가 0을 초월할 수가 없죠. 잠깐. 그러면 정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문제를 잘못 읽었나? 10초일 때 0의 속력은 10초군요. 10초군요. 20초가 아니라 10초군요. 20초가 아니라 10초군요. 여기입니다. 여기야. 그럼 요만큼은 구해야 되지. 1 맞네요. Sorry. 그럼 정답 얘는 맞고요. 얘는 초월 못한다고 했지 아까? 같은 속력일 뿐 얘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네요. 1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언제 초월하느냐라는 거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이런 거 뭐로 계산해요? 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 관계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됐지? 자, 맨 먼저 0이 거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0이는 출발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20초 동안 요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당당당당당당 여기 20초. 그럼 여기가 10초가 될 거야. 그 다음 여기일 때 속력이 얼마가 됐다? 20초일 때 속력은 2m/s가 됐지. 문제 없음. 좀 더 그려. 샥. 됐죠? 그 다음 이번엔 철수입니다. 철수는 10초일 때 출발했지.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등가속도를 했는데 등가속도일 때 기울기가 얘보다 더 크네. 그리고 10초 동안에 2m/s로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누구 거야? 철수 거야. 철수. 얘는 0히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언제 만나느냐라는 거야. 초월한다는 얘기는 만나야 돼. 그럼 만나는 시간 아직 여기에서 못 만나잖아. 그냥 같은 속력일 뿐이잖아. 여기에서 만나려면 같은 면적이 돼야 돼. 그러면 잘 봐. 만약 20초에서 만난다면 요 아래 면적과 요 검은색 아래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y값은 같은데 x값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임의의 숫자로 바꿔봅시다.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놓자. x. 됐지? 그러면 x 시간 동안에 0이 간 거리하고 철수가 간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난 식만 세워줄 거야. 자, 일단 0이가 이동한 거리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0이 겁니다. 0이라고 쓸게요. x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x죠.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기울기가 0.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0.1x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지. 0.1 그 다음에 x제곱 0.1x하고 x니까 그거를 나누기 2한 값 그게 0일 거야. 그 다음 이번엔 철수 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거는 이만큼 이동했어. 그럼 이만큼 얼마야? x-10이지. 그러면 여기가 x-10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니? 기울기가 0.2니까 여기는 0.2 가로 열고 x-10이 되겠지. 그럼 이것도 식을 세우면 0.2 가로 열고 x-10 제곱 나누기 2 그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니?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 난 못해요. 니들이 하세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오른쪽 15번입니다. 자, 15번은요 딱 봐도 원운동이지. 근데 원은 원운동인데 어떤 원운동?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 다음 이 점 요 니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이런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같아. 속력은 같아요. 근데 속력만 같지 방향은 계속 틀리지.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야. 빠르긴 일정한데 방향만 바뀌어. 그럼 속도가 바뀌는 거 맞네? 속도가 바뀌면 이거 가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하지만 등가속도는 아닙니다. 알겠지? 등가속도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아봤고 봐봐.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 시켰어. 얘는 무슨 운동?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 1번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한다. 이런 식으로 곡선 운동일 때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무조건 외워두세요. 접선 방향. 곡선 운동일 때는 무조건 접선 방향이다. 여기서 접선은 반지름의 수직이다. 줄을 놓으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 여기서 만약에 돌릴 때 여기에 줄을 놨어. 그러면 이 물체를 원 운동시키려고 하는 구심력이 사라진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관성이라고 하고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운동관성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맞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 중심. 그 다음 물체의 운동 방향 어느 방향? 반지름의 수직, 접선 방향.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 직각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에 해당됩니다. 자, 16번. 자, 16번은 포물선인데요. 이 포물선 운동은 고등학교 3학년 물리2 할 때 제대로 배우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분석만 하시면 돼요. 일단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아래로 가는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 오른쪽 가는 운동, 오른쪽 가는 운동. 수평 운동이야. 근데 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수평 속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은 똑같아. 하지만 수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자, 올라갈 때는 운동 방향 위쪽, 힘의 방향 아래쪽. 그러니까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죠. 그래서 처음엔 졸라 빨라. 그 다음 좀 느려져. 그 다음 최고점이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 그럼 여기는 VY가 0이야. 그 다음 이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내려오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그럼 졸라 빨라질 거야.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 같은 위치니까 같은 속력 변화가 생겨.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똑같을 거야. 이 값과 이 값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X 성분의 속력과 Y 성분의 속력을 합하면 전체 속력이 나오는데 전체 속력은 이만큼. 얜 전체 속력 이만큼, 얜 전체 속력이 이만큼이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얜 전체 속력 이만큼, 얘도 전체 속력 이만큼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해석을 하면 화살표가 점점 줄어드니까 올라갈 때 느려지고 내려올 때 빨라진다. 그 이유는 Y 성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거야. 됐지? 자, 1번부터 A에서 O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의 속력이 감소한다. 올라갈 때 느려지죠. 왜? Y 성분이 감소해서. O에서 B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공의 속력 증가. 왜? Y 성분이 증가해서. O에서 공의 속력은 0이 아닙니다. 대신 최소값만 같죠. 정확하게 했습니다. Vx는 0이 아니고 Vy가 0이라서 그래. 운동하는 동안 수평방향의 속력이 일정하다. 맞아요. 일정. 왜? 힘을 받지 않아서. 등속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연직 아래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는데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해?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하고 무게는 일정하지. 그래서 y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17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속력과 운동방이 모두 바뀌는 운동인데 포물선의 반대입니다. 포물선하고 좀 차이가 나. 포물선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점은 A하고 B가 속력이 얼마다? 양 끝점이기 때문에 여기 속력 없어요. 여기도 속력 없어요. 이거죠. 됐지? 그 다음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고 졸라 빠르죠 여긴. 그 다음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져. 그래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거. 이게 바로 진자의 운동입니다. 자, O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빙고. 그 다음 O에서 B로 갈 때 속력이 감소한다. 맞아요. 속력과 운동방이 모두 바뀌는 운동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여기 15, 16, 17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 공부 안 한 거야. 그냥 공부 안 한 거야. 이유 없어요. 그냥 공부 안 한 거야. 푸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해석하는 문제예요. 내가 니들한테 얘기했잖아. 등속원 운동, 포물선, 그 다음 진자 이런 거에서 몇 미터 올라갈게, 몇 초 걸렸게, 몇 미터 떨어졌게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운동 분석만 하는 거야. 얘 뭐 바뀌니? 속력만요. 얘 뭐 바뀌니? 방향만요. 얘는 둘 다 바뀌어.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걸 못한다? 공부 안 한 거예요. 15, 16, 17번 틀린 애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어렵다. 아이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만든 이해 안 돼? 두 번 보세요. 알겠니? 자, 필기 잘 하시고요. 필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월요일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